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이 권력을 비판해야 공정보도라고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권력을 찬양하면 불공정보도인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MBC 문화방송과의 민사소송, 우리가 네.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네. 그 판결문 받아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판결은 일단 존중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예.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변호인이라든가 예. 이렇게 논의를 해서 좀 대처 방안을 좀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별로 이렇게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라고 또 항소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나가서 세월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자리에서 권력을 비판해야 공정보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꼭 비판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을요. 네. 살짝만 비트면. 예.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은 말인가. 예. 권력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예. 어떻게 공정보도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권 이사들은 MBC 객관성이 돋보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참 아주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게다가 또 신참 예능 PD에 대해서 정직 6개월을 내렸단 말이죠. 어디 게시판에다 글 하나 올렸다고 이렇게 정직 6개월이라. 정직 6개월은요. 예. 해고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네. 자르는 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칼을 휘두른 격이군요. 그러니까 사실 정직 6개월이라는 그런 징계가 내려지려면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네.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거나 예. 아니면 폭행, 사람을 때렸다든지 그렇죠.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직 6개월 이런 징계를 내려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이후부터 MBC에서 내려지는 징계 양상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징계 양상을 다 봐야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내려지는 징계 양상을 보면은 이 징계가 과연 온당한가?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의 유머라는 그런 그 사이트에 MBC를 좀 비판을 했다고. 예. 그 게시판에서 그걸 좀 비판을 했다고. 예. 정직 6개월을 맞는다? 예.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조치입니다. 예. 김태호 PD까지 이 징계가 부당하다. 예능 PD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재심에서까지 가서 정직 6개월을 또 확정을 지었거든요. 오늘의 유머에다가 만약에 이 권성민 PD인가요? 네. 이 권성민 PD가 아니라 김태호 PD가 글을 올렸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정직 6개월에 징계 처분을 내렸을까?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요? 예. 상대가 김태호 PD라면? 예. MBC를 거의 먹여 살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이거 갖고 소송 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참, 우리, MBC의 상황, 또 KBS, 또 경랑의 그 파고를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장 후보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민동기 국장이 여러 명 거론을 했는데 네. 미디어 오늘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왜 보든 못해? 어차피 이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정도면은 뭐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 도리어 고마워하겠지. 아니 뭐 보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네. 미디어오늘 기자들 사이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마평을 물어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KBS 관계자들한테 이제 평을 좀 들어보거든요. 대부분 또 그들이 아는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예. 거의 물어본 KBS 흔히 말하는 예. 4.19 세력과 5.16 세력을 예. 범라해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정말 창피하다. 창피하다. 이런 사람들이 KBS 후임 사장감으로 운이 되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다. 지금 부끄럽다는 얘기를 직접 합니다. 예. 여러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회의를 했죠. 예. 저희가 통상 얘기를 했는데 예. 기사를 이제 작성한 기자하고 저하고 예. 논의를 한 결과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기사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예. 이름은 뺀다. 예.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미디어 오늘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네. 제가 또 들은 이상 이게 또 저 뒷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막 이런 막 욕구가 충동질 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네. 광고를 앞두고 후임 KBS 사장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가. 뭐 저희는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 할까요? 아니 뭐 음악 한 곡 듣고 광고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 토크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우리 미디어 오늘의 편집 방침, 이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례다라고 판단이 돼서
음악 한 곡만 틀었는데, 이거 참, 예,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양반이 거론되는 거 맞아요? 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안팎에서, 네. 뭐, 여의도 안팎에서, 예. 제가 이번 주에 여의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예. 거론이 돼요, 진짜. 예.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 관계자는 예.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하고, 또 한 반대쪽에서는 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예. 온갖 이름들이 이제 더 이제 올라오면서 각종 하마평들이 아마 여의도 KBS 주변을 예. 넘나들 겁니다, 아마. 예. 이분이 원래 그 KBS 출신은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아방송으로부터 맞습니다. 방송을 시작해서 나중에 동양방송 TBC에 있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팩트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KBS로 건너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저 TBC에 있었던 거 맞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가 1973년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면서 그때 KBS로 자리를 옮겼고 하여간 굵직한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 방 씨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소문이 많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또 방 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 이런 표시도 했었고 말이죠. 네. 예. 근데 진짜 예. 이게 우리 방송 때문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예. 김용민 PD가 예. 농반 진담으로 예. 모 인사의 또 이름을 한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예. 진짜로 후보군으로 이름이 또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KBS 안팎에서.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KBS가 아니라 KDS인 그분. 네.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네. 그분이 이 KBS 안팎에서 이번에 또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뭐 가능성은 일단 논외고요. 거론이 되는 걸 보고 이게 김용민 PD의 예지력인가? 김춘수 꽃 이걸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유휴 인력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KBS 사장 후보가 됐다. 예,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사쪽 관계자를 만났을 때 예. 혹시 그 출처 어디냐? 예.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토크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 다행히 이제 우리 쪽은 아니고 예. 이렇게 얘네 도는 얘기를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아니 김용민이가 말하면 그 반대로 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이런 걸 KBS 사장감으로 거론을 하면 그 반대되는 사람을 할 것인데,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인력풀이 대단히 좁아요. 좁죠. 그리고 자기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인상 좋은 사람, 또 칼럼을 통해서 나왔던 자기 어떤 그런 입장과 일치되는 네.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도덕성이고 과거 뒤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갖다 앉히는 거죠. 아니 윤창중이가 그랬고 문창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가 않으면서 이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찍어서 이렇게 낙점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후보군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뭐 3배수가 됐든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예. 당연히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야당 인사로 있었을 때 이 양반이 그 베토벤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기 거의 홀릭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김명민 씨에게 그렇게 반했다는 거야. 나도 베토벤 바이러스 거의 광팬이었는데. 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동 먹은 부분은 뭐냐면은 김명민 씨의 그 리더십. 네. 그냥 이 단원들을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면서 그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고 크게 감동을 먹고 감정이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명민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명민 씨 같은 분이 장관 후보가 되면 좋지. 예, 좋아 그는 개중 나은 인사라고 전 봅니다. 요즘 개과천선이라는 법정 드라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로펌. 거기서 변호사 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보면 상당히 싫어하실 텐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또 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 봐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게 지금 오늘 한겨레도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대통령이 일단 낙점한 사람이면은, 아, 이 사람 안 됩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야,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사검증 그런 거 없는 거야. 대통령이 찍으면은 그 사람이 가급적 되게끔. 하자가 드러나면 나중에 뭐, 뒷감당은 각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문창극 같은 참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은 지금 신앙님 저희 편집인께서 아침에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디어 오늘 사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의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니냐. 지금 총리도 말이에요. 제대로 임명 못 하고 있죠. 장관도 지금 계속 지금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이렇게 날리고. 당장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면은 미디어 오늘 특종이었죠. 그 저기 민정수석. 아니 기자 머리 뚜껑도 안 딴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친. 그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이 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뚜껑을 따지 않은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가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지. 그거는. 더더군다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을 들어봤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거든요. 아, 이거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옷 벗죠.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아마. 아니, 뭐 이런 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은요. 1인 1표제 이거 문제다. 우리나라 선거 문제다. 한 사람당 한 표씩 주는 거 문제 있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100표를 줘야 된다. 아니 이런 아주 특이한 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어제 오늘 또 문창극 씨 보세요. 세상에 난 정말 자기가 친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잘하면 나중에 씨발 새끼란 말도 하겠어 보니까 아베 씨발 새끼 거의 이럴 분위기야 지금. 아니 나는 이 개그맨들의 영역을 왜 자꾸 정치 쪽에서 이 침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회견 내용을 보면서 저희 그 편집국 기자들이 어제 그걸 쭉 봤거든요. 다 웃습니다, 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가 이게 아니라 다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지금. 저 자리를 끝내 얻고자 참 별짓을 다 한다. 참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창극 씨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문창극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거 좀 드러났다고 방어도 안 해주고 말이야. 좀 섭섭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죠. 우리 문창극 후보자께서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맥락을 짚지 않고 말이지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그걸로 이렇게 사람의 인생관 철학을 단정하는 거 이거 문제다. 맥락 딱 떼어서 문제다. 여기에 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그렇죠. 또 이것도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수년 전 이야기인데 맥락 없이. 맥락 없이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 이런 말로 변명하고 싶으면 문창극 씨, 나한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창극이 형이 옛날에, 총선 직전에, 쓰셨던 칼럼이 있었죠. 그 당시 또, 저를 맹비난하면서 이 나라 진보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진보가 막장에 다다랐다. 진보가 너무 나가서 썩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거 진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놀아내미기 이거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몇 글자만 바꿔서 그대로 문창극 씨에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퇴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보면서 말이죠.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창극이 형님. 예. 참극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양반이 만약에 KBS 사장이 된다면 우리가 거론했던 네. 정다운님 다시 오셨네 뭐 이거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나이가 좀 많으시죠. MB보다 2살 많아요. 아 그래요? MB보다 2살 많아요. 근데 일단 예. 인품이나 네. 지금 거론되는 이런 후보군들 예.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예. 그렇게 뭐 결점이 있다거나 예. 뭐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그렇구나.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셨었어? 아니 또 우리 또 저 출입 기자가 있었을 때 예. 당시 뭐 이렇게 부장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접촉한 적도 있었고 예. 그때 예. 중앙일보 출입했던 기자가 예. 지금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부장이거든요. 예. 문창극 당시 정치부장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현호 그때 우리 출입 기자에게 예. 상당히 험한 말을 했다고. 창극이 형이? 창극이 아니 교회 장로가 왜 그래? 상당히 험한 말을 했고 예. 만약에 그게 예. 지금처럼 예.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약에 알려졌다. 예.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아니 얘기해봐. 그럼 뭐 이제 와서 네? 그 감초였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공직 후보자 아니야 아직은? 공직 후보자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기사에 관한 불만이었는지 예. 아니면 예. 뭐 미디어오늘이란 매체에 대한 그런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겠지. 조현호 부장한테 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간첩이란 단어가 들어간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폄하를 했다고. 그래서 조현호 부장이 그때 당시 상당히 열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매일 그 문창극이 출퇴근할 때마다 출퇴근하는 자리가 기자회견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창극이 형이 기자들에게 쏟아내는 불만,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쓰는 거구만.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그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면은 그 계급장 뛰면은 막 온갖 욕을 하겠구만. 어제 퇴근길 문창극 총리 지명자. 우리의 민족역적 이등방문을 딱 쏘고 나서 거기서 뭐 시시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우레! 저는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은 제가 가슴이 진짜 시려오도록 그분을 저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안중근 의사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데 왜 친일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하시고 뭐 이런 데서 저렇더라 저런 데서 이렇더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하고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문창극 지명자 좋습니다. 소문이 아닌 본인이 했던 말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런 문창극 지명자 본인도 정치학과를 나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사람.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본인도 그렇다는 이야기.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 하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을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소원 풀이하셨나요? 문창극 지명자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친일파 윤치호 선생님 아닌가요? 사실 앞서 그 이강윤 선배가 진행하시는 프로에서 예.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상당히 좀 격한 그런 단어들과 격한 어떤 그런 이 반응들이 중앙일보에 계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도. 네.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윤호 부장은 네. 저에게 전하기를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정보를 줬었죠. 예, 저희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의 앞선 프로가 바로 이강윤의 오늘인데 오늘 6월 20일 금요일 진짜 인터뷰 시간에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윤재석 기획위원이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다가 쓴 글에 문창극 후보자가 기자로서는 그야말로 성실도나 또 품격에 있어서 현격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도원 아침편지 이사장 당시에 그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이었고 당시 부장이 문창극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네. 둘이 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강윤 평론가가 물어보니까 윤재석 위원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문창극 후보자와는 중앙일보에서 몇 년 정도 같은 부에서 근무를 하셨었는지요? 같이 일한 거는 20년 되는데 같은 부에서 일한 거는 3년 남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외신부라고 불렀는데 91년에 LA 근무를 끝내고 외신부에 와서 96년까지 외신부에 있었는데 당시에 문창극 후보자가 제1차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1차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니까 미주 총국당으로 갔죠. 아, 예. 뭐 인사 뿌리만 계속 먹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 그 1차의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제가 캐쳐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캐쳐. 예, 여기 리시버 담당자. 이쪽에서 가는 거죠. 담당자. 예. 그렇게 제가 미국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러면 캐쳐하고 특파원은 둘도 없는, 말하자면 야구의 투수 포수 또는 집으로 말하면 그 남편 아내 그런 사이인데. 그래야죠. 사이가 좋고 궁합도 맞고 이렇게 서로 하면 어로 알아듣고 막 이렇게 긴밀하게 호흡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하죠. 그 당시에 뉴욕에도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아, 뉴욕 하나, 워싱턴 하나. 뉴욕에는 이제 박준영 선배가 계셨는데. 전남도지사 했던. 예, 전남도지사 3선하고 그 DJ 때 공보수석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로 이제 이 문창국 후보자를 한번 진단하면. 예. 이 박준영 특파원은 그야말로 일벌레입니다. 그야말로 일벌레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쓸데없는 기사를 한 두세 꼭씩 나가지 않을 것도 뭐 알면서도 막 보내고, 그리고 기사가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고칠 게 있는데 뉴욕 타임스를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거. 그것 빼놓고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표기법 고치는 거 말고는. 네. 근데 이제 이쪽 워싱턴에서 보내오는 기사를 보면 뭐 기사도 우선 몇 개 안 들어오고 기사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워싱턴이 더 출고량이 많아야 되는 데인데 기사 쓸 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뉴욕은 뭐 이 박준영 선배는 뭐 경제 기사 보내고 뭐 하여튼 뭐 워낙 뭐 CNN 보고 CBS TV 보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뉴욕 타임스 보고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꾸 보면 기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은 기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텔렉스라는 거 아시죠? 텔렉스. 예, 지금은 없는데. 그때 텔렉스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찢어서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바일라인은 워싱턴, 문창국 특파원 뭐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윗사람이 보거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워싱턴에 나가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갖고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자극받아서 그 뒤로는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휴가 오면은 술은 좀 사가지고 그랬죠. 이제 그거 말고 그거야 뭐 기내에서 사는 그 몇만 원짜리 면세품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면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금 요새 나온 걸 보니까 난 그건 몰랐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그때 써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러더요. 그 시절에. 그건 조금 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러면 석사는 군대 있을 때 하고 박사는 미국 가 있을 때 하고. 예,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시테크의 아주 달인이시군요. 다음 질문 넘어가죠.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지금 그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예. 당시 정치부 기자가 그 선배가 문창극 정치부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둘 사이가 그러니까 문창극하고 고도원이 육박전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고도원 차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앙일보 안팎에 돌았는데 윤재석 기획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거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점? 왜냐하면 육박전 직전이라고 불릴 물리적 충돌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도원은 문창극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갑니까, 이거? 성질나면 남자들끼리 우닥탁 하면 계급장 띄고 붙어. 근데 고도원이도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잔머리 잘 굴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죠. 1994년 하반기로 기억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국제부가 됐어요 이름이. 외신부에서. 국제부하고 그 정치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편집국 구조상으로. 근데 이제 문창극 선배가 갑자기 오후 회의 갔다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거의 반말마적 소리인데 육두문자까지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깨진 모양이네요. 예,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뭔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 반장 그때 DJ
그 당이 이름이 뭐였는지 저 생각 잘 안 나요. 20년 전이라. 평민당 아니면 새정치국민회의겠지. 평민당? 평민당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민당은 이미 지났고. 아,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 하여튼 그게 관계없어요. 하여튼 그 DJ당인데 DJ당의 야당 반장이죠. 예, 고도원이가. 예. 또 고도원이가 전라도니까 전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예. 거기 선배 아니에요, 또. 넘어가시고, 예. 근데 그 실상 알고 보니까 이 고도원이 국회를 이탈해서, 그러니까 위수 지역을 이탈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했죠, 사실은. 그렇지. 근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야, 당장 국회로 복귀해서 빨리 그 취재해가지고 보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너 평소에도 저거 하더니 하여튼 난리 블루스를 치는데 한 10여 분 동안 그러더니 전화기는 확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진면목, 이 사람의 그 인간 됨됨이가 거기서 이제 딱 드러날 수 있죠. 평소에는 우리가 감추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부장하고 정치부 차장이 그런 일로 대놓고 붙으면은 편집국이 싸 하면서 영 부를 텐데. 근데 편집국이란 게 잘 아시다시피 이 소통의 통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편기자가 편집국장한테도 엉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좋은 또 풍토입니다만. 네네네. 적어도 그거는 건설적인 담론이어야 되죠. 그렇죠. 건설적인 쟁론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소모적인 쟁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 미디어 오늘이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니에요? 문창극과 고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다툼을 벌였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그 윤성한 논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성한 논설위원이 직전 편집국장 하셨던 직접 이제 전직 예.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한테 다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직 그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이제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우통받고 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 둘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리적 대충돌에 준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 네, 그 윤재석 선배도 말씀을 하셨지만 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거는 거의 모든 전직 중앙일보 출입 기자들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을 저희가 취재했던 그 기자들을 비롯해서 중앙일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좋지가 않았었는데 우리 윤성한 선배께서 취재한 전직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문창극 씨와 고도원 씨는 회사 안팎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 육박전 직전이라고 불릴 그런 물리적 충돌의 상황까지 갔다. 여기까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뜯어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정말 이 주먹이 오가고 멱살이 잡히고 뭐가 날라들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이 전직 기자 증언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서울 남산에 올라가 충돌을 빚었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남산에서 대혈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말을 저희 윤성한 선배에게 해준 전직 기자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도원 이사장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저희가 윤성한 선배가 직접 고도원 이사장이 참 좋은 글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매료시키죠. 또 아침에 큰 위안을 주시는데 그분 아주 꼬장꼬장한 언론인입니다. 고도원 또 이 이사장한테 윤성한 선배가 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일에 발언하지 않고 살고 있다. 요즘 세상이 이래서 발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와서 옛날 일 구차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문창극 형이 아침 저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 보고 우리 고도원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보기 계속 뉴스 채널을 켜놓지 않겠는가. 제가 고도원 이사장이라면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난 굉장히 고소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고도원이라면은. 참 그래요.
고도원 선생이 그 목사님 아들인 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네. 목사들은 열받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나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럼요. 화나면요. 네. 언성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풀면 되는 거고. 네. 이거 보니까 목사 아들하고 장로하고 싸운 거네 보니까. 그래요. 예. 참 우리 창극이 형님 아주 요즘 정말 아침 저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게 또 성깔이 대단한 분이었군요. 제가 보니까 예. 성깔도 성깔이지만 예. 쇼맨십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쉽지 추해.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우 추해. 보기가 좋진 않아요, 진짜. 아니 김용민이가 만약에 그랬다고 쳐봤지. 2012년 총선 때, 날마다 기자들이 그 앞에 까맣게 몰려왔거든. 아예 진을 치고 서 있었어. 중앙일보 만약에... 여기자 그 친구는 아예 뭐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뒤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추적 미행까지 당했다니까. 만약에 김용민 PD가 당시 본인이 예전에 쓴 전혀 다른 글을 들고 와서 읽은 다음에 주변 기자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글 몰라요? 뭐 이랬으면은 나는 아마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변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나? 다 비웃지. 그럴 때는 뭐 군말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 이래야지. 권력을 달라는 입장이라면 국민에게.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건 안 되더라고. 그래요. 또 그때 일화가 있었어. 그때 그 총선 전주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김총수가 부산에 가자는 거야. 부산에 가서 녹음을 하자는 거지. 낙곰수를.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이제 택시를 탔어요.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서 녹음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탔어.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김용민이 때문에 선거 다 망쳤다고. 내가 탔는데.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는 뭐라 그래? 진짜. 내가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거나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 얼마나 웃겨. 그래서 맞아요. 그거 사퇴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그 염치도 없다고 아주 막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줬어 내가. 그래놓고 내일 된 아저씨 저 김용민이에요.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또 그 형님 얘기하다 왜 갑자기 또 창극이 형 얘기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네. 대본이 없잖아요. 대본이 없으니까. 그 양반이 만약에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아나운서 출신 아니야. 김용민 PD 얘기가 맞는 게. 제가 이제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분의 흠결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평을 들어보면 KBS 이제 관계자들 평을 들어보면 그나마 지금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그나마 그분이 좀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직군을 말씀을 하셨잖아. 아나운서. PD가.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 만약에 지금 KBS의 후임 사장으로 온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장악이. 현 사태를 일정 부분 진정을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김용민 PD와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4.19 세력과 5.16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16 세력의 일정 부분은 아마 접을 수도 있을 거예요. 큰 흠결이 없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진정 국면을 맞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또 기본적으로 그 형님 이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결코. TV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럼요. 뭐 푸근하게 푸근하죠. 또 옛가요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대여론전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분이 또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또 이미지 관리도 그렇죠. 잘해왔고 그런 와중에 권력의 청부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아닐지 너무난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아니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장년층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정권의 이 전반적인 지지층이라든가 코드와도 맞고요.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사장으로 현 사태를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보도본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친권력 그렇죠. 메신저를 그런 식으로 어떤 꽂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기에는 예. 이미 KBS 지금 구성원들이 예. 해방감을 너무 맛봐가지고 지금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KBS에서 국민 TV하고 같은 날에 문창극 동영상 이걸 보도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창극이 아웃되면은 뭐 국민 TV를 기억해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KBS의 공로가 상당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볼 수도 있단 말이죠가 아니라 그렇게 보겠죠. 우리 또 예. 깨알 같은 예. 실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중에 하나인 예. 정철훈 기자가 정철훈 기자. 예.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예. 그분이 예. 현재 예. TV조선에서 예. 낭만 농객이라는 프로그램에 김동길, 조영남과 함께 네. 출연 중이시라고. 아니 그 양반이 방상훈 그 일가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TV조선 나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KBS 사장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 TV조선과 KBS의 밀월 관계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겠네. 아니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예. 우리가 또 너무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뭐 큰 영향력이 큰 방송은 아니지만 예. 아니야 또 또 반대로 예.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 해봐 그분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거 아주 그분이 돼야 된다고 난 봐요. 좋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사랑해요. 지금 역대 그 KBS의 그 사장 후보 가운데 네. 아나운서 출신도 한번 해야지. 그렇죠.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바로 기자 PD만 했잖아요. PD만 했잖아요. 아나운서 출신도 한번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분이 되면은 어떻겠는가. 또 이 땅에 그 가발을 쓰시는 분도 또 이렇게 그분들의 또 희망을 또 줄 수 있는 예,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말이죠. 네. 예. 참. 그래 1939년생. 근데 좀 오래되셨네. 예. 풍상을 다 겪으셨고 39년생이십니다. 예, 1939년생. MB가 41년생. 저희 아버님이 1939년생이시죠. 그러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MB하고 같은 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51년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장이 58년생. 네. 야. 바람이 되어님께서 네. 댓글을 남기셨는데 예. 힘 실어주지 맙시다.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양반이 KBS 사장이 되면은 근데 보도 장악은 쉽지 않겠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이미지로 먹고 살아온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딱 뽑아서 내 말 안 들어? 우리 각하를 음해해? 너희들 다 죽고 싶어? 이렇게 못 한다고. 근데 모 KBS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사장으로 오신다면 아마 오시고 나서도 본인 프로는 하나 할 거다. KBS 사장입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몇몇 분들하고 했습니다. 네. 아이 참. 예전에 그 양반과 관련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분이 애연가입니다. 그래요? 무척 애연가예요. 그 사실은 지금이야 몰랐네요. 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는 그 방송 중에 이게 또 생각이 나셨나 봐. 그러니까 누가 노래 부르는 사이에 또 한 대를 피신 거야. 오네오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어이구.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가 확 돌아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담배를 확 내렸는데 연기가 뭐라. 그거는 큰일 나는데 정말. 어느 작용가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이야, 참. 아니 그분이 됐으면 좋겠네. 예, 그분이 되면은 뭐 하여간 KBS. 예. 아니 또 우리 또 얘기하면은 다 알만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형님. 그래요? 예.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할 여러 가지 코드가 있죠. 네. 예. 일단 뭐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예. 그래요. 우리 그 양반이 KBS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우리 미디어 토크 단독 보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진숙이 누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진숙이 누나 체제 속에서 지금 MBC 보도가 거의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요. 네. 굉장히 이 외부에서 예. 비난의 강도가 높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MBC를 상당한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포기하고 나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기를 했다. 네. 그 우리가 뭡니까? 패소했다는 거. 네. 난뉴스, 저녁 뉴스,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MBC에 뭐 한 프레임이라도 나오면은 연락도 오고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 네.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나는 그 저녁 뉴스 나온 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난 난뉴스만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민동기 국장이 뉴스데스크까지 나왔다고 얘기해줘서 알았다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 기자들이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모니터하는 사람만 알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난주 주말에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내려갔는데 혹시나 제가 예. 그 봤을까봐. 보셨으면은 이거 불효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쩍 물어봤어요. 예. 보니까 부모님께서 예. MBC를 안 본답니다. 아니 근데 JTBC 시청률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만요. 예. 예. 이걸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근데 JTBC는 뭐가 보도가 나면은 상당히 화제가 되고 또 여론이 막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청률이라도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대비 시청률을 또 따져본다면은 맞습니다. 예. 이미 JTBC가 MBC를 훨씬 더 추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예. 시청률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예. 그게 미치는 파급력 이걸 봐야 되는데 JTBC라든가 이런 뉴스는 예. 굉장히 파급력이 집중적으로 세거든요. 예. 근데 MBC 같은 경우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단적으로 예. 자 김용윤 PD와 제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거 예. 그거를 예. 낮뉴스, 이브닝 뉴스, 예. 뉴스데스크에서 3번이나 쳤단 말이죠. 예, 하루에. 예. 그러면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회자가 안 돼요. 그 포털도 봤더니 MBC 말고 보도한 데가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네, 뭐 이런 데야. 그런데요. 다른 데서는 전혀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게. 예. 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1심인데다가 예.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상징적인 건 예. 그거 아세요? 예. 뉴스데스크에서 예. 김용민 민동기 1심 패소 판결. 예. 이게 기자 리포트로 나간 게 아니고 예. 앵커 리포트로 처리가 됐거든요. 우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주 이쁜 목소리로 배현진 아나운서께서 예. 읽으셨다는. 예. 예. 제가 또 그걸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난뉴스 때는 오버를 하셨어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오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하여간 우리 MBC 지금 MBC도 보니까 호봉제를 무너뜨리고 연봉제를 도입하나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미디어 오늘에서 또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이 호봉제 연봉제 직장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호봉제가 뭡니까? 그 뭐 입사해서 연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렇죠. 합당해서 임금도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호봉제라면은 연봉제는 매년 네가 지난해 이런 가치의 일을 했으니 더 받아라 또는 덜 받아라 이렇게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 선발된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을 보고 야 호봉제 그만하고 연봉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나 모든 직원들을 다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새로 뽑는 직원들부터는 이렇게 연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아닙니까? 오늘 미디어 오늘 보도가. 이게 정철훈 기자의 사실상 단독 보도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MBC가 예. 경력직 예능 PD를 채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경력직 예능 PD들에게 이제 연봉직 아마 적용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인사부 담당자한테 정철훈 기자가 직접 물었는데
지금은 알려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네. 홍보부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건데 일단 이 멘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논의 단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경력직 이 예능 PD 최종 면접 자리에서 안광한 우리 MBC 사장님께서 연봉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렇죠. 사장의 이 발언은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저기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의 노조가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처참하게 무력화됩니다. 지금 뭐 하여간 지금 권성민 PD에 대해서는 거의 본보기 아닙니까? 본보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사 욕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렇죠. 그 회사는 이런 걸 싫어해. 왜 회사 비판을 하냐? 직원이. 이 신호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연봉 깎일 각오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파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쥐약이지, 쥐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광은 사장님을 비롯한 MBC의 수뇌부들은 이 직원들이 급여의 노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비판해도 정직 6개월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예능 PD가. 근데 만약 연봉제가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개일마다 이제 인사고과에서 평가를 할 건데 회사를 비판해서 정직 6개월 정도를 받을 정도면 연봉제 상황이다. 회사 비판 합니까? 인사고과에서 점수 낮게 받죠. 그러면 연봉 깎이죠. 그럼 계속 이렇게 자기 연봉이 깎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회사 비판은 물론이고 노조 활동은 물론이고 파업? 이건 더더욱 꿈도 꿀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상당히 좀 MBC가 굉장히 좀 어떻게든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로드맵이 지금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봅니다. MBC한테 한번 당하니까요. 제가 말은 바로 해야 되겠군요. 로드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 됐네요, MBC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봉제가 만약에 MBC에서 무너지고 연봉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이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MBC 본부는 물론이고 지금 MBC 본부 노조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사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큰 사안입니다. 비록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요, 이게. 앞으로 MBC의 공정성 혹은 또 이런 노조의 어떤 존립, 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근본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노조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직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호봉제, 연봉제 이렇게 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저 MBC 또 돈 저거 돈의 노예가 된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MBC가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노조가 무력화되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무한 경쟁 체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요. MBC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BS, KBS 전 언론사로 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모든 방송에 다 TV조선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사 보면은 기자들 다 정규직으로 뽑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규직으로 뽑는 이유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정규직을 뽑아야 이 사람들이 소신 있게 얘기하고 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선장은 저기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 챙겨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이러다 보니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사의 인력들은 다 정규직화돼야 하는데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국민TV도 할 말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정규직화해야 되는데 뭐든 저희는 정신은 분명하죠. 언제 며칠 동안 쓰고
집으로 보낼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신 건 아니니까. 네. 예. 물론 뽑을 땐 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채 방식이긴 하지만 하여간 저희는 여력이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예. 인턴제는 물론이고요. 예.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 회사 방침이 네. 인턴 제도도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비정규직은 더더욱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네. 이 방침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죠. 예. 그럼요. 예. 어떤 정신을 갖고 이제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오늘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또 몇 개 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JTBC냐 MBC냐 갈림길에 선 SBS 이 얘기. 지금 SBS가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MB 정권 때만 하더라도 또 박근혜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그래도 비판성 이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장 한 명 바뀌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종박방송화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JTBC에도 밀려가지고 존재감 제로의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는 진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실 문창극 동영상을 예. SBS 기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언제? 아마 KBS가 방송한 뉴스K와 같이 네. 방송한 그날 예. 굉장히 앞서서 아마 해서 리포트까지 다 만들었어요. 리포트까지 만들었어? 네. 근데 왜 보도를 안 했어요? 일단 그때 당시 보도국 간부들이 예. 좀 더 보완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동영상이 나오는데 뭔 보완 취재가 더 이제 필요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보류를 시키니까 예. 또 그 SBS 기자들이 예. 보완 취재를 했어. 예. 했는데 이거를 또 유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KBS는 이게 나간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아시죠? 예. 그 상황은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요. 예. 정말 뚜껑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담당 취재 기자면 다 특종 보도 다 만들어놨는데 데스크의 그 미련한 판단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경우 진짜 그 데스크 멱살 잡고 싶지 진짜. 1시간 뒤에 자기가 취재해서 단독 한 거를 KBS는 내보내는 거야. 머리 기사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재 기자면은요 정말 멱살 잡고 싶을 거예요. 정말 데스크.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데스크한테 찾아가가지고 대놓고 우리 또 착한 우리 또 인격적인 우리 민동기 국장이 그랬을 것 같진 않아.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네. 무슨 말로? 욕은 안 했고요. 욕은 안 했고. 거 봐. 이 상황에서도 욕을 안 해. 앞서 얘기한 문창극하고 고도원 이사장님의 6탄전 일부 직전 상황. 제가 진짜 어디를 한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긴 했습니다. 뭔가를 잡아서 던질 뭐 그런. 가까이에서 제가 이제 굉장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 데스크한테 데스크의 어떤 부분을 제가 진짜 잡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는데 주변에 있던 후배 기자가 말렸군요. 뜯어 말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까지는 이제 만들었고 저도 뚜껑이 열리면 승질을 내는 인간입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기자가 그게 없으면은 뭔 기자를 해.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저 SBS에서 그래서 SBS가 지금 기자협회하고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지금 SBS 기자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최영범 지금 보도본부장이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SBS 기자협회 집행부랑 면담을 가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내부 소통 활성화,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 최 본부장이
지금 정치부장이 정승민 정치부장이고요. 예. 성회영 보도국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보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간부들인데 네.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서울고 인맥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왜냐하면 예. 윤세영 회장이 예. 서울고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고 출신이란 이유로 딴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데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윤세영 회장이 서울고 출신들을 네. 특히 언론인 출신들을 예. 굉장히 챙긴다는 얘기가 이 언론계에서는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SBS가 이 동영상을 누락시킨 데에는 예. 어떤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왜냐? 우리 창극이 형이 그렇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작용했을 거라는 게 이제 이 언론계에서 파다하게 퍼졌던 그런 얘기인데 예. SBS 쪽에서는 이 얘기를 부인을 했어요. 예.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예. 그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예. SBS 안팎은 물론이고 예. 뭐 미디어오늘 취재 기자들 귀에도 계속 들려오고요. 글로 봐서 또 전혀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세영 회장이 정말 서울고 잘 챙기기로 언론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러면 문창극 후보자하고 네. 인연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을 거거든요. 예. 또 서울고 출신의 또 저분도 있죠. 안병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전 편집인인가? 전 발행인인가, 저 편집인인가 그럴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부사장인가? 양반이. 하여튼 예. 거기 굉장히 고위급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안병훈 전 부사장일 거예요. 아마. 예. 안병훈 씨는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거론이 되는 예. 7인회라고 있습니다. 예. 7인회. 예. 그 7인회 멤버로도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7인에 김기춘도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네트워크를 고려를 했을 때 예. 여러 가지 좀 서울고 인맥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예. 계속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우리 김대중 선생 이 양반도 서울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나? 김대중 전 주필도 서울고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서울고 인맥이 그 대단하군요. 다음에 우리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이분 국무총리감으로 세우면 좋겠네. 또 탈탈 털릴 테니까. 예. 자, 김대중 형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조선일보 주식 0.5%를 갖고 계신 김대중 전 주필도 지금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좋은 분들 많이 나오셨네. 우리 윤세영 회장님도 그렇고. 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사주의 그 학연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언론이 아닌 거지. SBS에서 왜 서울고 인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확실한 확실하다기 뭐 표현이 좀 그렇다면 네. 정황이 충분히 있네요. 예. 정승민 정치부장. 예. 서울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서울고 출신이어서 그 정치부장 된 건 아닌가? 아니 그럼 그건 알 수 없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회영 보도국장. 예.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그래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하여간 부끄럽기를 데 없습니다. SBS 기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미디어 토크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신없게 끝나는 것 같아요. 민동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